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안 힘든 세대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신문을 보면 정말 다들 그 세대가 가장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사를 써놓은 그런 내용들이 참 자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20대는 뭐 취업 절벽, 결혼도 안 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우울증 심해진다. 뭐 이런 걱정들 많고. 사실 30대는 뭐 집도 없고 집값은 정말 다락처럼 올라서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점점 희박해져서 너무 힘들다. 아기도 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아기 이제 키워줄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힘들고 40대는 또 어떻겠어요? 돈 들어갈 일 너무 많죠. 애들 한창 크니까. 근데 이제 몸도 예전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조기 은퇴가 굉장히 이제 요새 트렌드니까, 그 다음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굉장히 사실 이제 조급해지는 40대고, 50대는 이제 뭐, 은퇴해야 되나? 그리고 이미 은퇴를 했으면 이제 어떤 다른 직업으로 완전히 갈아타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참 이제 의외로 많으니까 그런 거 갖고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정말 세대별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죠. 근데 이제 어떤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중년을 몇 살부터를 중년이라고 하나요? 라고 이제 제일 많이 대답한 그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요. 55세래요. 그러니까 55세에 중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은 중년도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그야말로 청년기. 너무 즐겁지 않아요? 아직 55세가 안 됐으니까 청년기. 이런 생각을 가져도 된다고 그래요. 55세부터가 중년기니까 지금 아직 중년이 되려도 멀었어. 그런데 이미 힘들어.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개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나이에 대한 개념은. 우울증이 젊은 사람들도 있고 특히 50대들은 세대별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애들 걱정, 뭐 자기 몸 걱정,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후유증들이 막 이렇게 오니까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오늘 교재에서 보면은 50대가 삶을 재정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이든 간에 지금부터 재정비하는 시기로 생각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50대가 됐든. 그리고 또 이제 또 한참 열심히 막 달리면서 살다가 또 한번 삶을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 라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매듭 짓듯이 대나무 자라듯 우리도 인생의 매듭 짓듯 그렇게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특히나 한 마음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절반쯤 문제 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 그 나이 때문에 오는 막연한 어떤 불안감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어떤 이제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다 끊고 지금부터 여지까지 해온 것도 열심히 잘해왔지만 더 잘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내려놓는 얘기예요. 어떤 걸 내려놔야 내가 앞으로 좀 가벼워져서, 그냥 지금 이렇게 달려나가야 되는데, 정말 더 잘 나가려면 있는 거를 짐을 내려놓고 달려나가야지 몸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더 잘 뛸 수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으니까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뭔가 하면,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마음, 이런 거, 마음으로부터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좀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제 뭐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안 되는 거는 내려놓는 게 맞죠. 대표적인 걸로 얘기해 볼까요? 가족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족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가볍게 이제 내 인생을 뛸 수가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무조건 지금은 공부를 잘해야지만 뭐 잘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높은 점수를 딴다. 학과에서 높은 점수를 딴다. 물론 이제 월등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 아이는 루저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특히 적성이 안 맞는다. 그러면 다른 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이 학교 가야 돼. 이 회사에 들어가야 돼. 넌 또 공무원이 꼭 돼야 돼. 요즘 너무 취업 절벽에서 이거밖에 없어. 해가지고 아이를
내 마음에 맞게끔 그렇게 꿰어 맞추려는 어떤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절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배우자는 마찬가지죠. 뭐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아직도 바꾸려고 잔소리하고 부부싸움 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거는 마음을 내려놓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마음 내려놓는 거예요. 첫 번째랑 약간 연결이 되는데요. 취미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뭐 취미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이 되면 취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취미를 갖는다는 거는 내 인생을 더 이렇게 정말 윤기나게 그리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일인데 그거를 이제 빼놓고 그냥 일만 하는 일상을 만들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또 먹는 것도 가족들 때문에 막 허덕거리느라고 대충 나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고 엄마는 괜찮아 뭐 아빠는 괜찮아 절대로 괜찮지 않거든요. 뭐가 괜찮아요. 그래서 뭐든지 일단 취미를 만드는 것부터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주는 취미를 하나를 만드는 걸로 오늘 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안 해본 거 정말 언젠가는 수영을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정말 악기 하나 꼭 다루고 싶었어. 나 옛날에 그림 잘 그렸는데 그림 진짜 꼭 그려볼 거야 라고 생각하든지 원래 우리가 뭔가 되고 싶었던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직업으로 하지 못할 망정 정말 취미로 진짜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예전에 패션 디자인을 이제 전공을 해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예쁜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게 굉장히 꿈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셨어요. 그 직업을. 그래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직도 본인이 교사이면서 난 교사가 적성이 안 맞아. 그냥 그야말로 진짜 선생님이 아니라 난 교사야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또 원래 패션 디자이너 되고 싶어 했잖아. 지금부터 옷 만드는 걸 배워. 그래서 이제 취미로 옷을 만들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팔아.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그 왜 요즘은 이런 재봉 이런 것도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를 실제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옷 이제 본 뜨는 거 저는 이제 그쪽 전문이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뭐 이렇게 옷을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워서 실제로 옷을 만들어서 본인이 만들어 입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나도 그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런 컬러로 만들어줘. 그럼 이제 친구들도 이제 만들어주고 그런 걸 함으로 해서 굉장히 본인이 아주 그야말로 일상이 굉장히 이렇게 몸이 건조한 그야말로 이제 막 퍼석퍼석 마른 어떤 일상이다가 촉촉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취미를 갖는 건 우리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학교에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정이 일어나니까 또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예전보다 훨씬 더 그 친구가 잘 나가지 않겠어요? 그 대신 그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은 좀 줄었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매달리기보다는 본인이 그렇게 취미를 해서 취미 생활을 해서 보다 행복해지면 결국 그게 아이들한테 좋은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마음 내려놓기에 첫 번째 취미 생활을 갖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기를 과시하는 걸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됐죠. 자기를 과시하는 건 20, 30대. 20, 30대 뭐 잘 모를 때 그냥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데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자기 과시의 어떤 부분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자기 과시를 내려놓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잔소리 하는 거, 젊은 사람들한테 잔소리 하는 거, 이런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 강연을 가면 그 이제 인사 담당, 교육 담당들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이제 어떤 잔소리 하는 거, 그야말로 꼰대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막 강의를 하면 그 교육 담당들이 듣고 와서 자기네들도 되게 어린데 30대 정도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한테 이제 거의 꼰대가 된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하고 싶은 거죠. 나 때는 말이야, 이래가면서. 근데 요즘 친구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 말을
교훈으로 삼아라 이런 건 절대로 안 통하고요. 그냥 그들의 말을 이제 들어주려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들려주려는 거. 그리고 이게 나의 어떤 조언을 요청할 때 그때 이야기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들의 허락을 받고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정말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정말 나를 과시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뭔가 하면요. 착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착각 많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품는 것도 중요한데 착각을 버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들 어떤 건가 하면요. 모른다고 하면 굉장히 창피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사에서 젊은 세대들은 대단히 정보에 대한 어떤 수집 능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이제 떨어지죠? 그러면 그런 걸 모른다고 하면 내가 후배들 보는데 굉장히 창피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난 잘 모르겠어. 날 좀 가르쳐 줄래? 라고 해야 나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들도 마음을 여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이제 컴퓨터 다루는 거 이러는 거 잘 모르면 이거 좀 누가 와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날 좀 가르쳐 줄래? 내가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 창피한 거? 그런 거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난 루저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그것도 착각인 것 같아요. 돈이 없을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살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잘 일했고 인정받으면서 일했는데도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40대에 이제 회사를 그만뒀다고 치자고요. 40대에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당장 회사를 그만두니까 돈이 생활비도 넉넉지 않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루저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착각인 거죠. 내가 비록 돈이 지금 회사 다닐 때보다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 회사를 그만뒀지만 돈을 벌 능력과 경험과 어떤 노하우가 있다라고 자신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세월을 헛산 게 아니고 나이를 그냥 허투루 먹은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딱 장착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해서 그 능력을 개발해서 계속 그걸 돈으로 그야말로 이제 돈을 버는 일로 사용하는 거. 아니면 그런 내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꺼내서 개발하지 못하고 나이 먹었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돈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40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돈이 없어 라는 거를 물론 돈이 많은 것보다는 뭐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걸 갖고 그렇게 뭐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착각이니까. 자,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돈을 만들 능력이 이미 나한테 장착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발할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다시 어떤 그런 유튜버나 기업 강연이나 이런 걸로 다시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정말 그냥 뭐 예전처럼 그렇게 저는 이제 임원 출신이니까 임원이었을 때만큼의 연봉은 생각할 수 없어. 그냥 지금은 퇴직했으니까 그냥 조그맣게 그렇게 돈 벌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 나는 돈을 이제 임원급으로 다닐 때 받았던 어떤 그 연봉 못지않게 더 많은 돈을 벌 능력이 이미 나한테 장착돼 있다. 그거를 지금부터 개발하자 라고 생각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현실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못했을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그 이전에 직장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이 부분인데 절대적으로 이런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는 루저야. 난 지금 직업이 없으니까 루저야. 라고 생각하는 건 모두 다 착각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이 먹고서 이제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 지금 더 잘 나가려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내려놔야 될 것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30대건, 40대건, 50대건 지금 이제 이 네 가지를 잘 참고하셔서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좀 몸을 가볍게 해서 더 빨리 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